대추나무에 살구 기쁨 열리는 시인의 정원. 대추나무에 대추희망 열리는 풀잎 놀이터. 표광소 시인의 정원. (1593년 2월 1일) 비. 종일 비가 왔다. 발포 만호, 여도 권관, 순천 부사들이 와서 모였다. 발포 진무 최기가 군법을 2번이나 어겼으므로 형을 집행하였다. 안녕하십니까? 마이 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힐링 충전소에서 시인의 정원을 진행하는 시 쓰는 사람 표광소입니다. 오늘은 이순신께서 1593년 2월 1일에 쓴 임진일기를 읽었습니다. 시인의 정원은 오늘도 김현덕 씨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덕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시인의 정원을 이어가겠습니다. SG 워너비가 부릅니다. 소녀.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머나먼 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순 없어요. 놀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찾고 싶은 옛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마. 나 항상 그대
지난주에 저희가 1592년 8월 28일 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오늘은 해를 넘겨서 1593년 2월 1일에 이순신께서 쓴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1592년 8월 29일부터 1593년 1월 30일까지의 일기는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순신께서 그때 너무 분주해서 일기를 기록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일기를 쓰지 않았던 기간 동안에 이순신께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문서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장계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께 보고한 보고서들인데요. 1592년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는 부산에서 해적을 쳐부순 일을 임금님께 보고하는 장계를 통해서 이순신의 활동을 알 수 있고요. 또 8월 29일에는 그러니까 1592년 8월 29일에는 장림포 해전, 그리고 9월 1일에는 화중구미, 다대포, 서평포, 저령도 해전, 부산 대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에는 포위당했던 외적이 도망쳐 돌아갈 일을 임금님께 보고하는 장계를 올렸고요. 또 9월 11일에는 녹도만호 정운을 이대원 사당에 함께 배향해 주기를 임금님께 청하는 장계를 올렸습니다. 이순신께서 그 당시에 일기를 쓰지 못할 만큼 분주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활동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현재 남아있는 어떤 기록들을 통해서 이순신께서 어떤 활동했는지는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눈길을 끄는 장계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이 장계는 우리 현덕 씨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이를 올려보내는 장계. 삼가 아뢰나이다. 행제소에서 소용되는 종이를 수량을 넉넉히 올려보내라는 분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장계를 받들고 가는 사람이 길이 멀어서 운반하기 어려우므로 우선 장지 10권만 봉하여 올려보냅니다. 봉진지 지장 1592년 9월 18일. 임진왜란 때 행제소는 선조가 의주로 피난했을 때 그 과정에서 임금이 머물던 궁궐을 행제소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올려보내는 장계에서 행제소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있는 임시 궁궐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너무 놀란 것은 물론 이제 파천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 장수에게 이런 사무용품, 조정에서 쓰는 사무용품이죠.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마련해서 보내라고 지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이순신이라는 분이 이끄는 부대는 당시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마 아무것도 받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종이까지 갖다 바쳐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으니까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전쟁을 치렀겠다라고 하는 짐작을 해보게 되는 장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마이 앤트 메리가 부릅니다. 우리 사랑하지만. 닫혀있던 내 맘, 차가웠던 내 맘, 그댈 향해 열리고 멈춰버린 나의 심장 전체는 점점 심하게 뛰어와 꿈속에 kiss
비춰도 뜨거워진 나의 가슴 속에선 온통 그대로 가득해. 깊숙이 파인 상처뿐인 나의 가슴은 널 바라면 바랄수록 차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내 등 뒤로 눈물만. 꿈속에 계속 깨고 나면 슬픔만 남아. 널 그리고 그릴수록 나를 울리는 너무 두려운 이 맘. 나 그대를 사랑해. 미안하단 이 말, 고맙다는 이 말, 사랑한단 이 말도 가슴 속에 묻고 너의 앞에선 그저 멋쩍은 웃음만. 너를 사랑하지만 우리 사랑하지만. 그러니까 일기를 쓰지 않았을 당시에 그 올린 장계들을 지금 읽어보고 있는데요. 1592년 9월 18일에 종이를 올려 보내는 장계를 썼고, 그 다음 며칠 뒤인 25일, 그러니까 9월 25일에는 군량을 실어 올려 보내는 장계라는 제목의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량을 실어 올려 보내는 장계. 삼가 아레나이다. 순천에 사는 전 훈련봉사 정사주는 별난이 일어난 후에 상주의 몸으로 기용된 사람으로서 충성심이 북받쳐 올라 경상도와 접경한 요해지인 광양현 전탄에 복병장으로 선정되어 파견된 후 복병하여 적을 막는 등의 일에 기이한 계책을 내어 외적들이 감히 그 지역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정사준이 의를 위해 떨쳐 일어난 순천부 사람 전 훈련봉사 이의남 등과 상의하여 각각 의연곡을 모아서 모두 한 배에 싣고는 행제소로 향하였습니다. 지난번 비변사 공문에서 분부하기를 화살용 대를 넉넉히 올려보내라고 하였으나 부산에서의 승첩 장계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육로로 먼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형편상 가져가기가 어려워서 올려보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정사준 등이 올라가는 편에 장편전 제조용 대와 종이 등 물건들을 같이 봉하여 한 배에 같이 실어 보냅니다. 물목은 따로 적어서 올려보냅니다. 순천 부사 권준, 나간 군수 신호, 광양 현감 어용담, 흥양 현감 배흥립 등은 수군의 부의장으로서 본영 앞바다에서 진을 치고 변란에 대비하고 있으면서 각기 공문으로 보고해 오기를 연해한 각 고을의 관장들은 변란이 생길 때를 대비하여 군량을 원래 정해진 수량 외의 따로 쌓아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 운수가 불행하여 임금께서 서쪽으로 피난 가신 지가 이미 6달이 되어 많은 장수와 사졸들을 먹일 양식을 계속 이어대기 어려울 것인 바 신하된 자의 정리상 통곡함을 이기지 못하여 따로 쌓아두었던 군량 등 물건들을 각기 배에 싣고
자원회원자들에게 맡겨서 올려보낼 계획입니다. 그러나 고을 수령들에게는 이런 뜻을 직접 위에 전달할 길이 없으니 이런 사정을 낱낱이 들어 장계를 올려달라는 뜻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권주는 원래 정해진 양 외에 쌓아두었던 군량 100섬과 다른 물건들을 앞에서 말한 정사준 등의 의연곡 운반선에 함께 실어서 우선 올려보냈습니다. 신호, 어영담, 배흥립 등이 올려보내려는 군량과 무기 등 물건들은 각각 자기들의 배에 싣고 각 고을에서 모집한 지원자들에게 맡겨서 올려보내면서 각각 물목을 작성해 보냈습니다. 장송 전곡장 1592년 9월 25일.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선우정아가 부릅니다. 순수. 그땐 나의 한 사람, 그땐 내 소중한 사람, 곁에 있어 행복하던 날. 그땐 푸르던 봄날, 그땐 눈부시던 햇살, 모두 우리 것만 같았네. 손 내밀면 닿을 듯한 그 시절 어디에 스친 바람, 그대 향기 잊혀지는 추억. 마주치는 한 사람, 멀어지는 뒷모습이 그때 그댈 너무 닮아서 지금 내 곁에 있는, 지금 내 손 잡은 사람 괜히 바라볼 수가 없네. 손 내밀면 닿을 듯한 그 시절 어디에 스친 바람, 그대 향기 잊혀지는 추억. 천천히 아주 조금씩 그댈 잊어버리려고 그러려고 해가 지나도 난 그때 그 밤 그 계절의 끝잡고 있지만 손 내밀면 닿을 듯한 그 시절 어디에 스친 바람, 그대 향기 잊혀지는 추억. 스쳐간 바람, 그대 향기 잊혀지는 추억. 이순신의 장계 두 개를 읽었는데요. 하나는 그 종이에 대한 것이었고 하나는 군량에 대한 얘기였는데, 전쟁이 터지면 그 군량과 무기 등 군수물자 도달 책임은 정부가 지고 일선에 있는 장병들은 전투에
그 몰두하는 것이 상식인데 뭔가 지금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장계를 하나 더 읽겠는데요. 이번에는 도망병이 생긴 경우 일족 중에서 대신 뽑아 충당하지 말라는 명령을 취소해 주기를 청하는 장계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3가 상의들을 일로 아뢰나이다. 흉한 적도들이 각 도에 가득 차 있으나 오직 호남만이 다행히 하늘의 도우심을 힘입어 다소 온전히 보존되어 나라의 근본이 되다시피 하였는 바 임금께 충성하고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모두 다 이 도에서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6, 7월 사이에 6만의 군마들과 수많은 군량들을 경기 지역에서 다 잃어버리고 또 병사가 거느렸던 4만 명의 군졸들도 또한 추위와 굶주림으로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또 순찰사가 정예 군사들을 거느리고 북으로 올라가면서 5 의병들도 서로 이어져 군사를 일으켜 멀리 출전을 나가게 됨으로써 이로부터 이 지역에서는 소동이 일어나고 공사 간에 비축된 양국이 탕진되고 비록 늙고 약한 백성들은 남아있다고 해도 그들이 병기와 군량을 실어 나르면서 채찍들을 당하여 쓰러지고 넘어져 구렁텅이와 골짜기로 굴러떨어지는 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 또 징병관이 내려와서 내륙과 연해안 지방을 구별하지 않고 뽑아갈 군사수를 미리 정해놓고 심하게 독촉하기 때문에 각 고을에서는 그 할당된 숫자를 채우기 어려워서 이미 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졸들까지 많이 뽑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찰사와 그 종사관 9명이 각 고을을 나누어 검색하여 남아있는 장정들의 징발을 독촉하고 심지어 변방, 진해, 무기까지 다른 곳으로 실어가고 있습니다. 복수의장 고종후 등이 또 그 뒤를 따라 일어나서 이 지경 안에 있는 절들의 노비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뽑아갔는 바 징병 모집관이 방금 내려와서 뽑아갔는데 또 서로 교대로 와서 수색하여 잡아가기를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으니 백성들의 근심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귀에서 끊어지는 날이 없었습니다. 나라의 회복과 부흥을 기대하기에는 실망되는 바가 너무 커서 한쪽 모퉁이에 있는 외로운 신하는 북쪽을 바라보며 길이 통탄하면서 마음은 이미 죽어버렸고 형체만 남아있습니다. 지난해 분부하시기를 각 고을에서 도망친 군사들이 발생한 경우 그 일족이나 이웃에서 대신 뽑아 충당함으로써 그 피해가 친족과 이웃에까지 미치는 일을 일절 폐지하라고 하셨는데 그 뜻이 간절하시어 무릇 신하된 자로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지 않는 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위태하고 어려운 때에는 수자리에 군졸 한 사람이 평상시에 100명 군사에 해당하는 바 도망병으로 인한 피해가 일족에까지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명령을 한 번 듣고서는 모두 다 군역을 모면하려는 꾀만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달에는 10명이나 방위 군사를 내보내던 고을이 이달에는 겨우 서너 명만 보내고 있고 어제는 10명이나 남아서 고장을 방위하던 곳이 오늘은 4대 사람도 되지 않으니 몇 달이 못 가서 수자리는 텅텅 비어 진해 장수들도 속수무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배를 타고 적을 토벌하여 멸망시키려 한들 무엇을 의지하여 할 것이며 성을 지키며 항전하려 한들 무엇을 의지하여 할 것입니까? 만약 전례대로 징병 책임을 다한다면 전하의 지시를 어기는 것이 될 것이고 또 분부대로 시행한다면 변방을 지킬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형편에 맞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찰사에게 보고하였는 바 그 화답에서 말하기를 일족 중에서 대신 뽑아 충당하는 패단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 중에서도 가장 심한 것이니 전하의 지시가 간곡한 만큼 마땅히 그대로 따라 시행해야만 할 뿐 달리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러나 보고한 내용 중의 사연 역시 일리가 있는 만큼 적을 방어하고 백성들을 어루만지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고을 수령들에게 이미 죽어서 자손이 끊어진 호구에 대해서는 도목에서 삭제해버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변방에서 한번 실패하면 그 해독이 중앙에까지 미친다는 것은 이미 경험한 바인데 하물며 본도의 각 방위군 숫자는 경상도에 미치지 못하여 매번 방위군에 편입되는 숫자가 큰 진이라야 320명에 불과하고 작은 보의 경우에는 150여 명도 차지 못합니다. 그 중에서 도망가고 죽은 지 오래된 채 정리되지 않은 자가 10중 7팔이며 게다가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 태반이 늙고 쇠잔한 사람들이니 만약 도망병 대신 일족 중에서 징병하여 충당하는 제도를 전폐한다면 성을 지키고 배를 부릴 방도가 전혀 없어지고 말 것이니 극히 답답한 일입니다. 비변사에서 전하의 지시를 받들어 보낸 공문에서 말하기를 근래 외적을 토벌하는 것은 보건대 해적만 한 것이 없으니 전선수를 넉넉히 많이 만들라 라고 하였습니다. 전선은 비변사의 공문이 도달하기 전에 신이 벌써 각 영과 진 포구에 더 많이 만들라고 지시를 내려놓았으나 배 한 척의 격군을 포함하여 모두 130여 명의 군사가 필요한데 그 숫자를 채울 길이 없으니 이것이 더욱 답답한 일입니다. 도망병이 생긴 경우 일족 중에서 대신 징병하는 일은 종전처럼 시행하되 차차 그 실상을 엄격히 조사하여 시행토록 함으로써 백성들의 원망을 줄여나가도록 하는 것이 당면한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성에서는 다시 한번 헤아리시어 일족 중에서 도망병 대신 징병하여 충당하는 제도를 폐지하라는 명령을 잠시 중지하여 장기적으로 남쪽 병방을 회복할 기초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수군으로 편입되는 방위병의 숫자가 이처럼 적은 것은 방위 임무에 궐석하여 죄를 진 무리들이 혹은 징병 모집관에 가서 붙거나 혹은 다투어 의병에 가서 붙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봄철 방비가 시급한 때에 방어 군사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의도에는 변경 방어를 충실히 하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체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말라는 특별 지시를 각별히 내려주시는 것이 아마도 합당할 것입니다. 겨울철 석 달 동안의 4가지 종류의 제방군은 평상시에는 전적으로 변란이 일어났을 때 쓸 보충군의 성격이지만 이런 큰 변란이 생겼을 때에는 정규군이 많지 못한 데다 이런 4가지 종류의 제방군마저 제외시켜버린다면 변경을 방위할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해전이 없는 여가 시간에 전설을 수리 정비하고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등의 일들을 전적으로 수군들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4가지 종류의 제방군들은 육군과 함께 방위 임무에서 제외시키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남김없이 방위 임무에 임해야 한다는 뜻을 각 진과 포구에 신착하고 이런 내용의 공문을 순찰사에게도 보냈습니다. 청 반한 일촉 물침 지명장 1592년 12월 10일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우주소녀 수빈이 부릅니다. 슬로우리. 요즘 나는 또 그대가 궁금해지고
머릿속에 나 그대의 반쪽이 되는 섣부른 상상을 해요. Oh, slowly, slowly 그대의 맘을 조심스레 두드려도 될까요? Oh, slowly, slowly 놀라지 않게 내 마음을 전해도 되는가요? 서툰 나의 모습들이 답답하고 아쉬워도 slowly slowly 느리더라도 깊어지는 사랑을 드릴게요. 영화 속에 그 사랑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죠. 오랜만에 나 이렇게 떨리는 기분 괜시리 웃음이 나요. Oh, slowly slowly 그대의 맘을 조심스레 두드려도 될까요? Oh, slowly slowly 놀라지 않게 내 마음을 전해도 되는가요? 서툰 나의 모습들이 답답하고 아쉬워도 slowly slowly 느리더라도 깊어지는 사랑을 드릴게요. 루루루루뚜 yeah. Slowly slowly 느리더라도 깊어지는 사랑을 드릴게요. 사랑을 드릴게요. 이순신께서 선조에게 보내는 장계를 읽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지난 9월에 보냈던 물품이 선조가 있는 행제소까지 가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그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다시 보내는 그 장계가 있습니다. 그 읽겠습니다. 군량과 진상품을 실어 보내는 장계. 삼가 아뢰나이다. 지난 9월에 순천 사람 정사주는 아직 상제의 몸으로 있으면서 임용된 사람으로서 같은 고을의 의로운 선비, 교생, 정빈 등과 약속하고 각각 의연공을 보아 한 배에 싣고 행제소로 올라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영 및 수군 관할의 각 고을 순천, 광양, 나간, 흥양 등 고을 수령들이 따로 봉하여 진상하려는 물건 등을 각각 물몽을 기록하여 정사준에게 주어서 올려보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해 물길의 바람새가 좋지 못하여 정사준이 중도의 추위에 상하여 병세가 중해져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으로 시내 군관으로 있는 정사횡으로 하여금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면서 신이 따로 봉하여 진상하는 장편전 등 물건과 탄신일, 동지, 설, 진상물 등도 정사횡과 본영, 진무, 김양간에게 주어서 의연곡 실은 배에 같이 실어 올려보냈습니다. 순천부사 권준이 봉하여 따로 진상하는 것까지도 물목을 만들어 같은 배에 실어 보냈습니다. 광양, 흥양, 나간 등의 고을 수령들은 각각 자기 고을 배에 싣고 각자 모집한 사람들에게 주어서 올려보냈습니다. 장송 전곡 급방 물장 1592년 12월 25일. 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유리상자가 부릅니다. 나를 찾아서.
계속해서 이순신께서 선조에게 보낸 장계를 읽겠습니다. 유황을 내려보내 주시기를 청하는 장계. 삼가 나누어 받고자 하는 일로 아뢰나이다. 본영과 각 포구에 있는 화약이 원래부터 넉넉하지 못한 것을 전선에 갈라 싣고 5번이나 영남 바다로 출정하여 거의 다 쏘아버렸습니다. 더구나 본도 순찰사, 방어사, 소모사, 소모관, 여러 의병장과 경상도 순찰사, 수사들의 요구가 많았으므로 남은 것이 심히 적은데 옮겨받을 데도 없고 또 보충할 길도 없어 백방으로 생각해봐도 달리 방책이 없어서 형편에 따라 구웠었는데 신의 군관 훈련주부 이봉수가 그 묘법을 알아서 3달 동안에 염초 1,000근을 구워내어 본영과 각 포구에 차례로 나누어 주었으나 석유황만은 달리 나올 곳이 없으므로 감히 100여 근쯤 내려보내 주실 것을 청하나이다. 청사유황장 1593년 1월 26일. 네, 해가 바뀌어서 1593년 1월 26일에 보낸 장계를 읽었는데요. 같은 날 보낸 장계가 또 있어서 그것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승병을 보내어 요해철을 파수시킬 것을 청하는 장계. 삼가 상의들을 일로 아뢰나이다. 영남에 친을 치고 있던 적들이 본도를 침범하고자 하여 수륙으로 엿보고 있으니 신은 비록 해전을 담당하였사오나 육전의 방비에도 마음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남과의 접경인 구례, 석주, 도탄, 광양, 두치, 강탄 등 요해처에 복병하여 파수보는 일들을 돕고 살피도록 함으로써 적들로 하여금 끝내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8, 9월 사이에 근처 각 고을에 통문을 보내어 여러 절간에 숨어있는 중들과 벽적에 들지 않고 놀고 있는 자들을 모두 적발하여 석주, 도탄, 두치 등지에 나누어 파수를 보도록 신칙하였더니 중들이 소문을 듣고 즐거이 모여들어 한 달도 안 되어 400명이나 되었는데 그 중에도 용맹과 지략을 가진 자들로서 순천 사는 중 3회는 시호 별도장, 흥양 사는 중 은흥은 유격 별도장, 광양 사는 중 성휘는 우돌격장, 광주 사는 중 신해는 좌돌격장, 곡성 사는 중 지원은 양병용 격장으로 정해 주었습니다. 따라 더 모집할 즈음에 또 구례 사는 진사, 방처인, 광양 사는 한량, 강희열, 순천 사는 보인, 성응지 등이 강계하고 의기를 분발하여 시골 사람들을 모아 각각 의병을 일으켰으므로 방처인은 도탄으로, 강희열과 중성희 등은 두치로, 신해는 석주로, 지원은 운봉 파량치로 가서 요해철을 파수보도록 하면서 관군과 협력하여 사변에 대비하도록 명령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응지에게는 순천성을 수비하는 책임을 맡기고 중3에는 순천에, 중은흥은 본영에 각각 머물면서 방비하고 있다가 적의 형세의 경중을 보아서 육전이 중대하거든 육전으로 가고 해전이 중대하거든 해전으로 가라는 뜻으로 약속하였으나 물길을 차단하고 도망가는 적의 큰 부대를 섬멸하려면 병력이 외롭고 약해서는 안 되겠으므로 소속 수군력을 넉넉히 정돈하기 위하여 의병장 성응지, 승장 3회, 은흥 등에게는 전선을 나누어 주어 갈라서 타고 바다로 나가도록 신칙하였습니다. 분송의 승파 수요 해처 1593년 1월 26일. 네, 1월 26일, 그러니까 1593년 1월 26일에는 또 한 통의 그 장계를 올렸는데요. 그것도 그 같은 날 보낸 장계여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민들을 돌산도로 보내어 농사 짓게 하자고 청하는 장계.
삼가 상의 들을 일로 아뢰나이다. 영남의 피난민들로 본영 경내에 들어와 사는 자들이 200여 호나 되는데 모두 임시로 거집시키기는 했으나 겨울을 나기 어렵고 당장 이들을 구제할 물자들은 백방으로 생각해 보아도 얻을 계책이 서지 않습니다. 비록 난리를 평정한 뒤에는 제 고장으로 돌려보내면 된다고 하나 당장 눈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참상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전일 풍원 부원군 유성룡에게 보낸 편지로 인하여 비변사에서 내려온 공문 중에 여러 섬 중에서 피난하여 머물며 농사 지을 만한 땅이 있거든 피난민을 들여보내 살 수 있도록 하되 그 가부는 참작해서 시행하라고 하였기에 신이 생각해 본 바 피난민이 거접할 만한 곳으로는 돌산도만한 게가 없습니다. 이 섬은 본영과 방답 사이에 있는데 겹산으로 둘러져 있어서 사방으로 도적과는 격리되어 있으며 지세가 넓고 평평하고 땅도 기름짐으로 피난민을 타일로 차츰 들어가게 살게 하며 방금 봄가리를 일으켰습니다. 전 어사 홍종록 감사 윤두수 수사 박선과 이천 이영 등이 본영의 둔전 일로 장계할 때 병조에서 목장이 있는 곳이라 말 기르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장계를 막았던 일이 있었으나 지금은 국사가 어렵고 위태로우며 백성도 살 곳이 없으니 설사 의지가 없는 백성들을 들여보내 농사짓게 하더라도 말 기르는데 해를 끼칠 일은 별로 없을 터이오니 말도 먹이고 백성도 구제하여 둘 다 편익게 하기를 바라옵나이다. 청령 유민 입접 돌산도 경종장 1593년 1월 26일. 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서영은이 부릅니다. 스타 탄생. 밤하늘 수많은 별 중에 저 멀리 희미한 작은 별 사람들은 지나쳤지만 내겐 빛나
오늘은 저희가 1593년 2월 1일에 쓴 이순신 일기를 읽었는데요. 1593년 1월과 2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보면 1593년 1월 6일부터 8일까지 명나라 이여성 부대가 평양성을 공격해서 탈환합니다. 그리고 송경락은 안주에 나가 주둔하고 제독 이여성은 파주의 군사를 진격시켜서 벽제 앞에서 그 왜군과 싸우는데 이때 승리하지 못하고 개성으로 군사를 물리게 됩니다. 왜군은 그 보복으로 서울에 있는 백성들을 무참하게 이제 학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93년 2월에는 온 나라에서 군사들에게 조총 쏘는 법을 배우라고 지시했고요. 과거 시험에서도 조총을 잘 쏘는 사람을 뽑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전라순찰사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왜족을 크게 패배시킵니다. 이로써 권율은 자헌대부로 풍계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그 백성들이 당시 큰 기근이 일어서 쓰러져서 길에서 죽은 시체가 굉장히 많았고요. 이것을 본 유성룡은 왜적이 아직 물러가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가니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탄식을 하면서 슬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성룡이 눈물을 흘리면서 남도의 의병장 안민학이 바친 의곡 수천섬으로 구제하기를 청하였고 군량을 나누어서 구제를 했으나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1592년 8월 28일에 쓴 이순신 일기를 읽었는데요. 오늘은 1593년 2월 1일에 쓴 이순신 일기를 읽었습니다. 이순신 일기는 1592년 8월 29일부터 1593년 1월 말까지의 기록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당시에 너무 급박했고 또 분주해서 일기를 챙기지 못하셨던 것이 아닌가 하고 짐작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1592년 8월부터 93년 1월 사이에서 이순신께서 선조에게 올렸던 장계들을 여러 편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593년 2월 1일 비 종일 비가 왔다. 발포만호 요도 권관 순천 부사들이 와서 모였다. 발포 진무 최기가 군법을 2번이나 어겼으므로 형을 집행하였다. 작은 우산 속에 우리 두 손을 잡으면 어깨를 적시는 빗물까지 참 고마워. 셔츠